그럼 이제 8번 할까요? 8번. 야, 그러면 은찬이 너 오늘 숙제 해왔냐? 안 해왔지? 안 해왔죠. 또 누구야? 준영이는 오늘 숙제 해왔니? 네. 어떻게 했어? 아까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냥 해설지 막 보면서 좀 해봤어? 그래? 자, 오늘 숙제로 연속 확률법 한 번 더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열심히 풀어봐. 8번 한번 해보자. 8번. 8번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 공이 3개, 검은 공 3개, 파란 공이 4개가 있대요. 흰 공이면 화이트, 네가 3개. 검은 공이면 블랙이야. 블랙이 몇 개 있어? 3개. 파란 공. 파란 공은 영어로 뭐야? 블루네, 블루. 그죠? 그럼 파란 공은 B라고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P라고 써요. 파란 거. 여기 4개.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어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어. 여기서 2개를 꺼내. 그래서 3개를 확인하고 이제 다시 집어넣을 건데, 이런 시행을 몇 번 했다고? 9,900번. 9,900번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꺼낸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다르게 나온 횟수. 이 두 놈의 색깔이 다른 횟수. 9,900번 중에서 이 두 놈의 색깔이 다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때 x가 7348보다 x가 73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네가 얼만데? 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횟수를 x라 했어. 그럼 x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 거야? 횟수를 x라 그랬으니까 무슨 분포야? 말을 해 좀.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횟수. 그럼 이항분포야. 알았어? 그럼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b라고 쓰겠지? 자, 은찬. 여기는 뭐야, 그러면? 그니까 몇 번? 9,900번. 여기는 뭐야? 2개를 뽑았을 때 두 놈의 색이 다를 확률이지. 그럼 그 확률을 일단 P라고 하면 P는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 여기 공 총 몇 개 있냐? 10개 있지.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두 놈의 색이 다를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뽑아야 달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뽑든지, 요거 하나 뽑든지, 그래야 다르지.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뭘 빼는 게 더 낫겠어? 같은 색을 뽑는 경우를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게요. 그러면 이 P는 두 색깔이 다를 거니까 1 마이너스 두 놈의 같은 색일 확률 1 확률, 얘를 빼면 되겠지. 그럼 1 마이너스 두 놈이 같으려면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같은 색 2개를 뽑아. 그럼 이제 흰색 2개를 뽑는 경우가 수가 몇 가지야? 3C2가지지. 3C. 또 검은색 2개를 뽑을 확률 3C. 파란색 2개를 뽑으면 4C.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그러면 너는 1 마이너스, 자, 10C2가 얼마냐? 암산. 19, 2, 1이니까 얼마야? 45인가요? 45 분의 3C면 3, 6 이렇게? 그럼 너랑 다 하면 얼마고? 12? 11을 저 약분해. 3으로 약분해? 그럼 15분의 4? 그러면 1에서 15분의 4를 빼니까 얘는 15분의 얼마? 11인. 이런 상태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는 9,900분의 9,900, 15분의 11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항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지. 맞죠?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냐? x값이 이렇게 될 확률인데 이항분포로 조건 주고 확률을 물어봤으니 얘를 이제 뭘로 고쳐야 돼?
무슨 분포로 고쳐? 정균포로 고쳐. 그럼 x는 9,900번이면 충분히 크다고 봐? 안 돼? 그래야 봐도 되죠. 한 30번 넘어가면 충분히 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근사적으로 정균포를 따르는데, 자, 여기는 뭐고? 평균. 여기는 뭐고? 분산. 그럼 자,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 x의 평균은 저기서 너랑 곱할 거지. 9,900 곱하기 15분의 얼마? 11. 이렇게? 맞죠? 그러면 자, 일단 3으로 약분할까요? 그럼 여기가 5, 여기는 3, 3, 빵빵. 다시 5로 약분해. 그럼 5, 6, 30. 또 5, 6, 30. 이거는? 맞지? 오케이? 그럼 660 곱하기 11이야. 그러면 660에다가 11을 곱해. 그럼 얼마냐? 660에 660에 그러면은 7260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7260 컴마 여기는 7260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돼? 얼마를 더 곱해? 15분의 4를 더 곱해야지. Q 값이니까. 일단 15분의 4를 더 곱해. 그러면 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일단 3으로. 그럼 여기 5에다가 여기는 3으로 하면은 2, 4에 2 빵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 다시 5로 약분해. 그럼 5, 4, 20에 5, 8, 40에 5, 4, 20이네. 4, 8, 4. 오케이? 그러면 4, 8, 4에다 4를 곱해야지. 그럼 4, 4, 16. 8, 4, 32, 33. 4, 4, 16인 19. 1936이구나.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들어갈 거 1936인데 그럼 1936이 몇의 제곱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그럼 1936을 얼마로 나눌까? 6으로 나누면 될 것 같네. 그죠? 6, 38. 그 다음에 6, 22. 안 되네. 그 얼마로 되냐 이거? 얼마로? 얼마로 하면 돼? 몰라. 2. 2, 98. 2, 62. 그 다음에 2, 8에 16. 맞아요? 또 한 번 2로. 그럼 2, 4, 8. 2, 8에 16. 여기는 2, 4, 8. 4, 8, 4. 또 한 번. 여기는 4로. 4, 1은 4. 4, 2, 8. 4, 1은 4. 121. 요거는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너는 요까지가 얼마고? 16. 그러니까 4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이니 너는 44의 전체 제곱이구나. 맞지? 그래서 여기가 44의 전체 제곱인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오케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x가 73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뭘로 또 고쳐야 돼? 뭘로 고쳐? Z로 고쳐. 그럼 Z와 무엇의 관계를 알아? X의 관계를 찾아야지. Z는 뭐분의 뭐라고?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시그마가 얼마라고? 44. X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라고? 7260이라고. 그럼 너는 P에 Z로 치자면 7348에서 7260을 빼.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얼마야? 8. 맞나요? 그럼 88. 그럼 44분의 88. 그럼 얼마야? 2지. 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럼 이제 뭘 그려?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 평균이 0인데 2가 여기인데 2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0.5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겠네.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표를 봐 이제. 얼마야? 0.4772지. 그죠? 그러니까 0.4772를 빼. 그럼 남는 거 0. 얼마 남아? 228. 이게 남는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올해 꼭 대학을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계산도 만만하지 않지. 내년에는요. 확률 통계 단원에 뭐가 추가되냐면 모비율이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는 모평균까지밖에 없는데 모비율이 들어간단 말이야. 모비율이 들어가잖아. 계산이 지랄입니다.
진짜요. 0.00 얼마만 뭐 이러다 와. 예? 계산이 산수가 엄청 복잡해져. 응? 그러니까 내년 거는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끝내야 돼. 올해 좀 귀찮아도 선생님 얘기하는 잘 듣고 좀 열심히 좀 해보라고. 멍 때리지 마시고. 자, 이제 레벨 3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레벨 3. (1번)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밀도 함수를 각각 fg라고 하자. 자, x의 확률밀도 함수를 fx라고 하고 y의 확률밀도 함수를 gx라고 해. 둘 다 뭘 따른다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그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겼겠지. gx의 그래프도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근데 두 놈의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따라 모양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종 모양, 종 엎어놓은 거랑 비슷한 모양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이때 두 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에 보니 뭐라 했어? f의 10하고 g의 10하고는 일단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나조건에 모든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1 이퀄 g의 x 마이너스 1이다. 인데 x가 8부터 11 사이, 8부터 11 사이일 확률을 a라고 하고 x가 y가 8부터 12 사이일 확률을 8부터 1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b라고 하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p에 x가 12부터 14까지 일 확률을 a, b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라.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자, 어떻게 푸는지를 잘 봐봐. 응? 일단 나는 이 x의 확률밀도 함수하고 y의 확률밀도 함수를 그려야 돼. 근데 걔네들은 둘 다 종 모양으로 생겼는데 10에서는 함수값이 똑같대. 그지? 그러니까 10이 이제 교점이야. 교점인데 f의 x 플러스 1과 g의 x 마이너스 1의 값이 이게 똑같은 함수래. 이거랑 이거랑. 그럼 얘는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fx를 왼쪽으로 한 칸 민 거지. 요거는 gx를 오른쪽으로 한 칸 민 거지. 그랬더니 똑같대. fx를 왼쪽으로 한 칸 민 거랑 gx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더니 두 개 겹친대. 그러면 원래 fx가 gx보다 어떻게 있었단 말이야? gx보다 fx가 왼쪽에 두 칸 정도 더 왼쪽에 오른쪽에 있었다 이런 뜻 아니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지금 f의 x-1과 g의 x 플러스 1과 x-1이 같은데 이걸 그냥 놓고 보면 이거는 fx를 왼쪽으로 하나 밀었네? 이건 g를 오른쪽으로 하나 밀었네? 그런데 겹치네?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는데 너 왼쪽으로 한 칸 밀었더니 이렇게 생기고 너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더니 겹쳤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보자고. 여기 있는 x 대신에 양변에 x 대신에 x-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이렇게. 그래도 식은 똑같잖아요. 성립할 거잖아. 그럼 x 빼기를 대입해 봤더니 여기는 f의 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fx가 되지. 오케이? 여기는요. x 빼기 1 빼기 1이니까 이건 g의 x-2가 되지. 너랑 너가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fx는 gx를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긴 거랑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gx는 어디 있어? 몰라 나도. 근데 gx를 오른쪽으로 두 칸을 땡겼더니 얘랑 겹친대. 그 말은 gx는 원래 이거보다 몇 칸? 두 칸 왼쪽에 있었다 이런 뜻이지 않겠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생겨있는 놈이었을 거라고.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야 되니까 이 높이도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너를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겼더니 fx랑 정확하게 겹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높이가 똑같아야 겹치겠지. 근데 얘를 두 칸 밀어서 이게 됐다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란 말이겠어? 2라는 말이겠지. 그죠? 그리고 가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F10과 G10이 똑같대. 그럼 너에다가
10에 대한 함수값이 두 놈 똑같아야 되니까 어디가 10이겠어? 저기가 10이겠지. 여기 만나는 여기.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지금 10이다. 그래야 G10이나 F의 10이나 똑같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였는데 너랑 너랑은 대칭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9겠지. 여기는 11이었겠지. 맞아? 9가 그러면 이 gx의 대칭 축이니 gx는 y의 확률 밀도 함수라면서 근데 gx의 대칭 축이 지금 9라는 말이야. 그 말은 뭐가 9라는 말이야? y의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 축이면 y의 평균이 9라는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y의 평균이, 그러니까 얘는 정규표를 따르는데 평균이 9였단 말이야. 9, 시그마 제곱이다 이지. 그럼 x는 n에 얘도 정규표인데 얘는 평균이 얼마였어? 11이었어. 그죠? 11이니까 11, 자, 내가 이놈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잖아. 그럼 요놈의 표준 편차는 얼마겠냐? 걔도 시그마일 거야. 왜냐면 너랑 너의 높이가 똑같다는 말은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말이야. 알았어요? 높이가 똑같다는 말은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말이야. 뭔가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서 겹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두 놈의 높이가 같다는 말이고, 그 말은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말이라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그랬어? 그래프가 옆으로 쫙 퍼진다 그랬지. 표준 편차가 작으면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두 놈이 평행 이동시켜서 겹친대. 그 말은 높이가 똑같다는 말이고, 그 말은 표준 편차가 똑같았다 이런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도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 봐봐요. 요 밑에 8부터 11까지 누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라며. 이게 지금 x의 확률 밀도 함수고, 요 녀석은 y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x의 값이 8부터 11까지래. 자, 8이면 어디겠냐? 이 그래프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 이렇게 얘도 확장을 좀 시켜. 얘네들은 정확하게 10에 대해서 대칭 구조일 건데 너를 8부터 8이면 한 이쯤 될 거 아니야? 이쯤 8이겠죠? 8부터 11까지 fx, x의 확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확률, 즉 이 빗금치인 부분의 넓이가 네가 a다 이거야. 이해하겠냐? 저게 a야. 그 다음에 y가 8부터 12까지의 확률이 비례. y의 확률 함수는 누군데? gx인데. 그럼 이 gx의 8부터 12까지의 넓이가 그게 비례. 그럼 8이 여기죠. 12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가니까 아이고. 8에 대해서 대칭을 넘겨야 되겠네. 그럼 한 이쯤 얘를 대칭을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가 12겠지. 그랬는데 봐봐. gx의 y의 확률은 gx의 8부터 12까지요. 그럼 요 녀석의 8부터 요 놈의 12까지 요만큼. 이 노란색 부분. 자, 이만큼의 넓이가 뭐다? b다. 이런 뜻이라고. 알았어? 그럼 자, 이제 너희들 잘 생각해봐. 머리를 써. 자,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a야. 그지?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b야.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겹쳐져 있는 그래프인데 이 빨간색 부분하고 똑같은 게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아요? 이만큼의 넓이는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뒤집어 놓은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뭐랑 똑같아? A랑 똑같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 노란색 전체 넓이가 지금 B였는데 요만큼이 A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요. 이거 요만큼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냐? 민채야, 저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또 멍 때리고 있었지, 너. 아니야? 멍 안 때렸는데 모른다고? 다시.
내 말 들어봐. 야, 이 노란색 전체 넓이가 B야, B. 얘가 B라고. 어? 빨간색 전체 넓이가 A야. 근데 빨간색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또 A야. 그럼 얘는 뭐냐고. 그쵸. B 빼기 A잖아요.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고민하냐고. 얘가 이 파란색 부분이 B에서 A 뺀 거라고. 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데? X가요. 12부터 14까지래. X의 확률도 함수가 누군데? F야, G야? F지. 그럼 F, 요놈의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12부터 14까지. 요놈의 그래프에서 12부터 14까지면 여기가 12쯤 될 테고, 14면 어디냐? 이쯤 되겠냐? 그지?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뭘로 표시를 해보라고? A와 B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래. 그럼 좋아. 생각해보자. 아니, 이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표시하지? 이만큼의 넓이는 보아하니 뭐랑 똑같지? 12부터 14까지면 요만큼의 넓이랑도 같은 거 아닌가? 맞나요? 왜요? 12부터 14. 지금 그림 잘못 그렸어? 14를 조금 더 멀리 그려야 되네. 여기가 한 칸씩이니까 여기지. 여기가 13, 여기가 14겠네. 그러면 12부터 14까지는 요거고, 그럼 얘랑 대칭이면 요거네, 요거. 여기. 이만큼의 넓이니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해서? 요 분홍색 부분,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 녀석을 빼면 되네. 근데 이놈은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냐? 이 부분의 넓이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 거냐? 그럼 파란색 넓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B 빼기 A인 거지. 맞죠? 내가 구할 거는 이쪽인데, 이쪽은 그럼 이 분홍색 넓이에서 얘를 빼면 되네. 분홍색 넓이가 얼만데? A라면서. 그죠? 결국 내가 구하는 저 넓이는 A에서 뭘 빼면 돼? B 빼기 A를 빼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오케이? 그러므로 얼마야? 2A-B다.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거요. 수능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겁나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잘라가지고, 야, 여기 껴 맞추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요. 초등학생들 또 머리에 좋은 애들은 풀 수 있는 문제야. 왜? 그 나무 조각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퍼즐 맞추는 그런 문제가 똑같은 거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누구나. 사람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또 해볼까?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번.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2번에 보면 자, 문제가 길어해. 잘 봐. 온라인 게임 A의 일주일 동안 유저 한 명의 이용 시간은 온라인 게임 A요. 온라인 게임 A.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이 뭐예요? 은찬, 너 좋아하는 게임 뭐야? 롤. 좋아요. 롤. 롤에 일주일 동안 유저 한 명의 이용 시간. 롤 이용 시간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B의 이용 시간이요. 유주, 너는 무슨 게임 좋아해? 게임 안 해? 너는 뭔 게임 좋아해? 포켓몬스터? 아, 그래? 포켓몬? 요거요? 요거의 이용 시간을 B라고 합시다. 그지? 그러니까 저 A, B가 뭐냐면 A는 롤을 하는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이용 시간이야. 알았지? 그리고
저거 포켓몬고 저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이용 시간이야. 근데 걔네들이 둘 다 뭘 다르냐면 정규분포 따르는데 요건 A는 N의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라면 그러니까 M,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평균이 2분의 M 표준편차가 4시그마래. 그러니까 요거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분의 M이고 표준편차가 4배의 시그마니까 4시그마의 전체 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인정. 자 그랬는데 온라인 게임 A요. 그러니까 A에서 한 명을 뽑은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그 롤을 말이야. 롤 하는 놈 중에 한 놈 딱 뽑아가지고 이놈이 롤을 M 플러스 2시간 이상 이용할 확률을 구했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놈 뽑아가지고 P에 A가 M 플러스 2시간 이상일 확률 이걸 쓴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은 뭐냐? 온라인 게임 B를 이용하는 즉 포켓몬 하는 그놈 중에서 한 놈을 뽑아가지고 걔가 포켓몬을 4분의 M 시간 이하 이용할 확률이요. 그러니까 B가 4분의 M 이하의 시간을 이용할 확률이 두 놈이 서로 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정규분포나 이항분포는 나 봐봐. 쌤 봐봐. 정규분포나 이항분포는 뭐가 핵심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쫙 읽고 확률 변수가 뭐다. 이 말로 주어진 거를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 여기다 쓴 거를. 지금 여기 막 말로 나와 있는 걸 내가 식으로 탁탁 바꾸고 있잖아.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고. 푸는 거 전에 일단 표현이 먼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표시를 했어. 근데 이게 같은데 나한테 뭐래? M 플러스 시그마가 2분의 65일 때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이 2분의 65일 때 이때 뭘 구하라? M 곱하기 시그마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좋아. 그럼 이제 나 이거를 뭘로만 하면 될 것 같냐면 A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B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A가 M 플러스 2보다 클 확률과 B가 4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아. 그럼 이걸 일단 비교하려면 둘 다 뭘로 바꿔야 돼? 둘 다 뭐로 바꿔? Z로 바꿔.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 준영아 Z와 A의 관계식을 말해봐. 이거 보고. Z는 시그마분의 A 마이너스 M이죠. 맞아요? 준영아 이걸 보고 Z와 B의 관계식을 알려줘봐. 뭐는? Z는 몇 분의? 4시그마분의 뭐 빼기? B 빼기 그렇지 2분의 잘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자 그랬는데 그럼 너를 이제 고쳐볼게. 봐봐. P에 자 여기 A 대신에 Z라고 쓰면 여기는 M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야지. A 자리에다가 그럼 여기는 시그마분의 뭐야? M 플러스 2 빼기 M이니까 여기 2겠네 그죠? 그지? 이거랑 너는 P에 야 이걸 Z로 치면 자가 자 4분의 M이 여기 들어가. 그럼 자 4시그마분의 4분의 M에서 2분의 M을 빼.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M이지. 마이너스 4분의 M이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16시그마분의 M이네.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시그마분의 M이야.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이해했냐? 그러면 자, 봐봐라. 표준 정규 폭선을 그렸어. Z축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얼마야? 0이지. 근데 Z가 시그마분의 2보다 클, 시그마분의 2는 양수니까 여기쯤에 시그마분의 2라고 써봐. 너보다 클 확률과 마이너스 16시그마 보다 작을 확률, 마이너스 16시그마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근데 요거보다 작을 확률이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6시그마가 여기랑 대칭 구조로 있어야 얘보다 작을 확률이랑 얘보다 큰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
그럼 너하고 너는 무슨 관계가 있네. 그냥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겠네. 그치? 그러면은 결국은 이놈의 마이너스 붙인 게 이놈이니까 결국 16 시그마 분의 m 이퀄 시그마 분의 얼마다? 2와 같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날라가고 m의 값은 얼마라는 말이다? 32란 말이지. m 값이 32다. 오케이. 그랬는데 m 플러스 시그마가 2분의 65야? m이 30인데 32에다가 시그마를 더했더니 2분의 65야? 얘는 2분의 64 아니야? 그럼 너랑 더해서 2분의 65가 나오면 시그마는 얼마겠어? 2분의 1 아니야?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한테 m이랑 시그마랑 곱해보래. 장난치냐고. 너하고를 곱해보라. 이게 문제야. 답이 얼마냐면 16이죠. 16. 이해했어요? 얘가 16이다. 요렇게. 막 이해되고 그러지? 성아야. 막 졸라 이해 잘 되고 막 그러지? 오케이. 자, 3번. 자, 3번. 이거요. 주머니 A에는 3, 4, 4, 5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에는 3, 4, 4, 5. 자, 이렇게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2, 3, 3, 4. 주머니 B에는 여기도 공이 4개 있는데 2, 3, 3, 4. 이렇게 이제 4개 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랬는데 이때 문제 잘 읽어 이제.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X,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Y라고 하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내. 그래서 그거를 X라고 하고 여기서 한 개를 꺼내. 그것을 Y라고 하겠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한 후 꺼낸 공은 다시 각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시행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를 뽑아서 XY를 찾은 다음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고 여기서 하나씩 뽑은 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런 시행을 880번 했대요. 이런 시행을 880번 반복했어요. 자, 그랬을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횟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자연수인 횟수가 몇 번 이상? 286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얘가 286번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이게 문제였다. 자, 이건 무슨 문제냐? 지민아, 이건 뭘로 바꾸는 문제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인 거지. 너무 당연하지. 그러면 좋아. 일단 뭘 확률 변수로 할까? 우리 뭐를 확률 변수로 할까? 맨 처음에 너희들이 뭘 확률 변수로 할 거냐면 결정해. 뭘 확률 변수로 할 거야? 뭘 할 거냐고. 횟수 아니야, 횟수? 880번의 시행 중에서 요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횟수,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라고. 알았어? 그럼 일단 X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봐줘야 돼? 횟수니까. 무슨 분포? 준영아, 무슨 분포? 그렇지, 이항분포. 이항분포니까 뭐라고 써? B 쓰고. 여기는 몇 컴마? 여기가 들어갈 게 뭐예요? B의 NP인데 N이 뭐냐고? 시행 횟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행 횟수 몇 번이야? 88빵이지. 여기가 880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거 뭔데? 저기서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제곱제곱해서 더했더니 그 값이 뭐가 될? 자연수가 될 뭐? 확률이죠, 확률. 이거는. 그럼 좋아. 여기 확률을 일단 P라고 쓰고 이 확률을 난 구획은 구해야 되겠다. 맞지? 그럼 봐봐라. 내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놈의 루트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X가 일단 X가 만약에 3을 뽑았다 쳐. 그러면 Y가 얼마가 돼야지 이게 자연수가 되겠어?
y가 당연히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3, 4, 5 이렇게 될 거잖아. 그 다음에 x가 4였어. 그럼 y에서 얼마를 뽑아야지 돼? 3을 뽑아야 되겠지. 그렇죠? x가 5였어. 그럼 y에서 뭘 뽑아도 제곱해서 더하면 잔수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25잖아. 그럼 25에다가 4를 더해? 그거 안 돼. 9를 더해? 그래도 안 돼. 16을 더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를 뽑으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뭐가? 너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뽑을 확률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봐봐라. 이렇게 뽑을 확률은 얼마야? x가 3일 확률은 주머니 A에서 3 뽑을 확률이지. 그거 얼만데? 4분의 1이죠. 한 개밖에 없잖아요. 4분의 1. 곱하기. 이때는 y는 4니까 여기서 4 뽑아야 그 확률 얼마야? 또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너는 얼마냐? 1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에서 4 뽑을 확률 얼마냐? 주머니 A에서 4를 뽑을 확률 얼마야? 4가 2개잖아. 그거 얼마야? 2분의 1이죠. 곱하기 주머니 B에서 3 뽑을 확률 얼마냐? 또 2분의 1이지. 3 2개니까 2분의 1이다. 그래서 너는 4분의 1인데 그럼 내가 구할 이 확률은 너하고 너를 뭐 할 건데? 더 할 거죠. 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거니까 더하기라. 그럼 너는 16분의 1, 16분의 4 더하면 16분의 얼마? 5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 P가 16분의 5다 이거야. 예? 됐어요? 자, 그랬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건 x의 값이 28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물어보잖아. 이항 분포 조건을 주고 확률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고쳐야 된다고? 정규 분포로 고쳐야 된다고. 맞지? 그럼 x는 자 이걸 정규 분포로 고칠 수 있나?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가? 자 880번이면 어때? 충분히 크고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정규 분포라고 썼어. x는 n에. 여기는 뭐랑 뭘 쓰는 건데? 뭐야 이거? m, 시그마 제곱이지. m이라는 거는 평균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 그럼 m 값은 뭐냐? 880 곱하기 16분의 5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자 요거 약분 좀 해볼까요? 4로 약분해볼까? 그러면 4 여기는 2, 2, 빵 그럼 또 약분해 4, 5, 20, 4, 5, 20이니까 m값은 55 곱하기 5인 거지. 맞아요? 그럼 얼만데? 275인가요? 여기가 275다.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을 써야지 m,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은 요 평균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 16분의 11을 더 곱해야지. q 값을 곱해. npq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얼마? 275에다가 16분의 11을 더 곱해야 된다. 알아요? 그러면 또 약분해봐. 이게 약분이 되냐? 약분이 안 되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잘 조정을 해보자. 얘가 어쨌든 뭐인가의 제곱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보면은 16분의 275 곱하기 11인데 16은 어차피 4의 제곱일 거고 여기 275는 몇 곱하기 몇이지? 25 곱하기 11 아니니? 맞죠? 그럼 여기는 25 곱하기 11의 제곱인데 25는 또 5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이다. 너는 4의 제곱이잖아. 그럼 너는 4분의 55의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가 평균은 275, 분산은 4분의 55의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죠? 됐지? 그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 물어보는 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값이 얼마보다? 286보다 크거나 같게 될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럼 자, 내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쳤는데 너의 확률을 구할 거면 너를 또 뭘로 고쳐야 되는데? P에 뭐에 대한 확률을 고쳐야 돼? Z로 고쳐야지. 맞죠? Z로 고칠 건데 그럼 얘를 Z로 치면 얼마냐? 그럼 Z와 X의 관계식을 또 알아야 돼. Z는 뭐분의 뭐라 했어? 몇 분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며. 그럼 시그마 분의 4분의 55 분의
x-275 이거지? 근데 x 자리에 286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너는 4분의 55 분의 자 286에서 175 275를 빼면 얼마냐? 11이냐? 11? 그죠? 11. 그럼 얘는 여기 1분의 1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5. 그럼 5분의 얼마네? 4다. 맞지? 그래서 Z로 치면 얘가 5분의 4네.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다 구했어요. 내가 표준 정균 폭선을 그려. 여기가 0이야. Z가 5분의 4보다 그래. 5분의 4가 얼만데? 0.8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0.8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이 Z가 말이야. 그럼 0.8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뜻이겠네. 그지? 그럼 내가 표에서 뭘 찾아야 되는데? 0부터 0.8까지 확률 얼마가 찾아야지. 그 표 봐봐. 얼마야? 0.29? 여기가 0.29라고? 그럼 내가 구할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0. 얼마겠어? 응? 2, 1이겠지. 그렇죠? 0.21이다. 그래서 내가 찾는 이 확률은 결국 0.21입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라고. 이해하겠냐? 이거요. 오늘 그 숙제를 복습을 하시면서 좀 잘 좀 풀어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들 되게 쉬운 거야. 다 똑같잖아요.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까지 설명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통계적 추정. 요거 이제 개념 설명할 거야. 사후. 너네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야? 너네도 추정이 안 들어가? 고천도 안 들어가고? 김포는 뭐 내신 필요 없고? 내신 버려. 그렇다고 우리가 추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추정 안 하면 니네 못해 이제. 지금 추정 안 하고 뭐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할 거야? 추정 지금 해야 돼. 근데 학교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통계적 추측을 왜 시험을 안 보는 거야? 빨리빨리 봐야지 애들 공부를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는 지금 진도가 어디 나가는데? 은찬 니네 사무고에 진도 어디 나가? 이제 학교 수업 안 듣는구나. 네, 그거 했어요. 뭐요? 확률 함수. 확률 함수가 어딨어? 확률 밀도 함수를 했나 보지. 고천, 니들은 어디까지 했어? 아직도 독립시행 확률을 하고 있다고? 통계 들어가지도 않았네? 역시. 김포고는 어디까지 하고 있어? 방금 한 대까지? 오, 역시. 김포 빠르다. 예, 좋네요. 고천 좀 그러네. 아니, 빨리빨리 해야지, 그걸. 응? 너네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은 거 알지? 모의고사? 다 아시죠? 확통만 듣는 친구들은 없고 공통 듣는 친구들 다 올려놓은 거 알지? 다음 주 월요일 싹 다 풀어와라. 어렵다. 예, 어려워요. 알았어요? 유주 다 풀어갖고 와. 너는 국어 점수도 알려줘 나한테. 알았지? 응? 이제 통계적 추정. 추측이야 원래는. 근데 추정이라고 해도 못하냐. 추정. 여기서 해야 될 거. 일단 뭐 한다고? 용어 정리.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 세 번째, 모 평균의 추정.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표본 평균이 뭔지 알았으면 그놈의 평균 분산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잘 들어봐. 너희들 이게 좀 걱정해. 얘가 기말고사에 여기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이게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능 시험 봐야 돼. 우리는 고3이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중3이 아니고. 자, 용어에 대한 정리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도윤아, 쌤 옛날에 이거 용어 정리하면서 쌤이 어디에 무슨 밭을 갖고 있다 그랬어? 어디에? 파주에 쌤이 수박 밭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오케이? 여기에 자, 여기에 우리 수박 밭이 있어. 수박 밭이 있는데 내가 뭘 세고 싶었다고? 우리 수박 밭에서 나는 수박의 씨의 평균 개수를 알고 싶었다고. 맞지? 우리 수박 밭에 나오는 수박의 평균 씨의 개수가 몇 개씩 되는지 알고 싶다고. 미쳐가지고. 오케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가 우리 수박 밭이야. 알았냐? 여기 수박 밭이야. 그럼 여기 수박 밭에 들어있는 이거를 무슨 집단이라고 해? 저걸 무슨 집단이라 해? 모집단이라 그래. 모집단. 모집단.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값.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수박밭에 있는 모든 수박의 씨의 개수를 싹 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게 모집단 전체. 예? 자, 근데 그 모집단의 평균값을 무슨 평균이라 그래? 모평균이라 그래. 모평균. 모평균 그래. 모평균을 기호로 M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평균값들은 전부 다 모평균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수박 씨의 개수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어떤 수박이냐 조금씩 다르겠잖아. 그럼 얘들 또 그 값이 다르니까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너를 모표준 편차 그래. 얘를 기호로 뭐라고 써? 우리가 지금까지 시그마라고 써왔잖아요. 저게 모표준 편차야. 오케이? 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모평균 이걸 사실 알고 싶은데 얘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 수박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박을 다 쪼개봐야 된다 그랬지. 그럼 나는 깔끔하게 망한다 그랬죠. 맞잖아요. 그럼 망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어. 이걸 전부 다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라 그랬어? 전수조사라 그랬는데 그럼 망해 나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는 거야? 전수조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표본조사라는 걸 하는 거야. 표본이 뭐야? 표본이 뭐냐고. 그래서 몇 개 뽑는 거지 그냥. 여기서 몇 개만 뽑아. 내가 N개를 뽑았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거를 표본이라 그래. 표본. 그럼 여기 있는 N개 이게 표본의 개수잖아요. 이 표본의 개수를 다른 말로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개수를. 그러면 얘를 뽑아. 표본 N개를 뽑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X1도 있고 이게 수박 하나의 C의 개수야. X1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수박은 또 X2개 있고 X3개 있고 X4개 있고 이런 식으로 XN까지를 뽑았다 이 소리야 내가. 알겠지? 그럼 저거를 뽑아. 얘를 표본을 N개를 뽑았어. 이 뽑는 과정을 뭐 한다 그래 전문용어로? 추출한다 그래도 추출. 이거 추출해. 그렇죠? 그러면 추출. 이 수박밭에 수박을 뽑아오는 걸 추출이라 그러는데 그 추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무슨 추출과 무슨 추출이 있다고?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고. 복원 추출은 뭐라고? 뽑아서 조사하고 다시 수박 다시 붙여. 그래 던져. 그리고 수박밭에 막 떼낸 게 그러다가 또 하나 뽑아. 또 조사하고 다시 붙여. 또 던져. 이런 게 복원 추출이야.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뽑았던 걸 또 뽑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지. 내가 N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까 뽑았던 그 똑같은 수박을 N번 뽑을 수도 있다고. 알겠냐? 그게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은 뭔데? 하나 뽑아서 보고 요거는 이제 옆에 버려. 그리고 또 하나 뽑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N개를 뽑아와.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 게 비복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계 단원에서 다루는 추출은 전부 다 무슨 추출을 다루게 했다고 그랬어?
전부 다 복원 추출만 다루기로 하는 거야, 우리는. 비복원 안 해. 전부 다 복원이니까 하나 뽑아서 보고 또 때려 넣고 또 하나 뽑아서 보고 던져 넣고 뽑아서 보고 던져 넣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복원 추출이다. 알겠죠? 그럼 복원 추출로 표본 n개를 뽑았어,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하냐? 이 표본 값들의 평균을 다 구할 거야. 내 n개를 뽑았지. 저 n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그럼 그 평균, 이 표본들의 평균을 무슨 평균이라 그러겠어? 표본 평균이라 그러는 거야. 요 놈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그래. 그렇죠? 그럼 표본 평균은 기호로 뭐라고 쓰지? x에다가 뭘 붙여? 바를 붙여, 위에다가. 위에 x의 대가리에다가 바를 딱 x 바라고 쓴다. x 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n개를 뽑았잖아. 내가 10개를 뽑았다 쳐. 우리 수박과에서 10개를 수박을 뽑아왔어. 복원 추출로. 그럼 x 바는 어떻게 구해? x1부터 x10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얼마로 나눠? 10으로 나눠. 그럼 되잖아요. 평균값은 원래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로 x 바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n까지를 싹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으로 나눈다. 이런 느낌으로 구할 수 있다고 내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값도 다 좀씩 다르니까 이 값들도 표준 편차가 있을 거잖아. 그지? 다 똑같은 값이면 표준 편차가 없는데 이거는 다 표준 편차 있어. 표준 편차가 있는데 너의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라 그래? 당연히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표본의 표준 편차라. 그럼 너를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S라고 써, S. 소문자 S. 너희들 왜 이걸 시그마라고 쓰는 줄 알아? 시그마가 영어 알파벳 S에 대한 그리스 문자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A, B, C D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S에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라고. 알았어? 그래서 너랑 나랑 사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시그마, 얘는 S 이렇게 쓴단 말이지.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건 버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일단 알았어. 자, 그랬는데 내가 표본을 뽑는데 말이다.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n개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표본 n개를 뽑을 때 이렇게 n개를 뽑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뽑은 표본의 평균을 x바1이라고 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표본이 n개를 뽑았는데 이번엔 이렇게 n개를 뽑았다 쳐. 그러면 요놈 n개, 여기도 n개인데 똑같이 이 n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구했더니 그 표본의 평균은 x바의 2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n개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뽑았던 거는 겹칠 수도 있는 거니까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뽑은 표본의 평균의 값을 x바3라고 하자.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서 복원 추출로 n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겠는데 그 n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결국은 이 x바의 값들이 내가 어떻게 n개를 뽑았냐에 따라 이 x바의 값들이 다 그 집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내가 여기서 10개 뽑은 거랑 이쪽에서 10개 뽑은 거랑 평균 C의 개수가 다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값들 또한 다 달라. 그러면 얘네들도 다 다른 값이니까 얘네들도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냐? 너네들의 평균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x바의 평균을 또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네들의 평균을 또 구했더니 이놈들 하나하나가 지금 뭔데? 하나하나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너네들의 평균을 또 구하면 뭐의 평균이라고 하면 되겠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너의 평균을 뭐라 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x바의 평균에서 2x바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값도 다 조금씩 다르니까
쟤네들도 표준 편차가 있을 거라고. 그건 뭐라 그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맞지? 그럼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쓸까? x바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바 이렇게 쓴다고. 알아듣겠냐? 자, 일단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측 단원에서 써먹어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알겠죠? 용어들이야. 자,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이 세 종류지. 그럼 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평균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중에 같은 게 있어, 같은 게. 1, 2, 3 중에 누구랑 누구랑 같을까?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아. 1번과 3번은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그러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얘네들도 같은 게 있어. 얘는 몇 번이 같아? 1번과 2번이 같아. 알았어?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야. 근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얘하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졸면 안 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진짜 같은 거야. 정확히 같은 값이야. 계산해보면 증명이 돼, 이거는. 요거는 정확히 같은 값이고, 오케이? 모 표준 편차랑 표본의 표준 편차는 있잖아요. 얘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사실 좀 다른데 얘를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얘를 진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하고 너는 그냥 같다고 본다야.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알겠지? 얘랑 얘는 같다고 보는 거, 쟤하고 쟤는 증명이 가능한 거야.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진짜 같은 거고, 모 표준 편차랑 표본의 표준 편차는 같다고 보는 거고. 오케이? 그 말이다. 여기까지 됐냐? 됐지?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